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설가 김문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의 소설가인 스콧 피츠제럴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입니다.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은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히 많이 읽으셨기도 했겠고 또 소설을 읽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해서 또 위대한 개츠비라는 그런 영화로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그걸 또 본 것 같은데요. 이 소설도 읽고 또 읽고 나서 뭐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 위대한 개츠비 영화도 찾아서 같이 보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은 스콧 피츠제럴드가 1925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1940여 년에 돌아가신 작가입니다. 44세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좀 요절한 작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스콧 피츠제럴드는 현대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잘 아시는 해밍웨이와 함께 미국 현대문학의 시작을 알린 그런 선구자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라는 이 작품 역시 미국 영문학 명저 100선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스콧 피츠제럴드가 이 작품을 1925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작품에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사실은 그때 피츠제럴드가 좀 돈에 좀 쪼돌리고 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인 젤다라는 여성과 그 이전에 1910년대 말에 유럽 파리로 건너가서 거기서 해밍웨이랑 굉장히 좀 흥청망청 그렇게 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빚도 쌓이고 그래서 1925년에 이제 이 작품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1920년에 낙원의 저편이라는 첫 번째 소설을 발표해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걸로 유명해졌거든요. 이 작품을 발표할 때는 사실은 많은 좀 야심적인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자기 작품의 작가로서 성과도 높이고 또 이 책이 많이 팔려갖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바랬는데요. 아쉽게도 그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나왔을 때 뭐 미국 비평계에서는 좀 시큰둥한 반응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이 죽을 때까지 이 작품이 팔린 게 고작 한 2만 여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고 좀 좌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지금 위대한 개츠비라고 해서 이제 그레이트 개츠비잖아요. 근데 원래는 스콧 피츠제럴드가 만들려고 했던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레이트 개츠비라는 제목은 당시 그 출판사 편집자가 좀 막 이렇게 우겨가지고 만든 제목이거든요. 원래 이 제목은 트리말키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웨스트 에그의 트리말키오 혹은 황금 모자를 쓴 트리말키오. 원래 스콧 피츠제럴드가 생각했던 제목은 그거였는데 출판사에서 극구 그걸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트리말키오라 그러면 굉장히 발음하기도 어렵고 낯설거든요. 근데 작가가 왜 하필 트리말키오라는 제목을 택했느냐 하면 트리말키오라는 그 단어는 고대 로마 1세기경에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사티리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한 챕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트리말키오입니다. 근데 트리말키오가 누구냐면 로마 시대에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해방된 노예였습니다. 트리말키오가. 근데 해방된 노예가 갑자기 어떤 좀 미신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떼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뭐 머릿속에 교양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냥 돈만 많은 말 그대로 속물적인 졸부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게 그냥 향년 파티를 열어가지고 손님들 초대해서 흥청망청 그런 노는
그냥 사치와 타락의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그 트리말키오였거든요. 근데 트리말키오라는 그게 말이 무슨 뜻이냐면 로마어로는 위대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반어적인 표현이죠. 사실 위대하지도 않고, 그죠? 굉장히 좀 천박하고 속물적인 인간을 거꾸로 이제 풍자하기 위해서 페트리니우스가 그런 제목을 붙였던 거죠. 트리말키오라고. 그런데 하필이면 스콧 피츠제럴드가 이 개츠비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이 소설을 쓰면서 생각했던 제목이 바로 트리말키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 소설에 나오는 개츠비를 로마 시대의 그 해방 노예이자 졸부가 되어갖고 그냥 사치스럽고 어리석은 남자인 트리말키오랑 비슷하지 않나라고 하는 풍자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출판사 편집자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이 많이 팔렸으면 하고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트리말키오라는 이런 제목으로 나면 책이 별로 안 팔릴 것 같아서 자기가 소설을 쭉 읽어보고는 이 소설을 갖다가 위대한 사랑의 얘기, 뭔가 좀 비극적이지만 약간 그 멜로드라마적인 소설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 편집자가 트리말키오 말고 그레이트 개츠비라고 하자,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자. 그래서 막 우겨서 결국은 작가가 져서 위대한 개츠비라고 제목을 지었거든요. 근데 책이 만약에 그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 성공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작품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가로서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죠. 차라리 트리말키오를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출판하고 난 뒤에 이 책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당시에는 작가는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또 생활고에 쪼달리다 보니까 헐리우드 건너가서 시나리오 작가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좀 알코올 중독이 되는 바람에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4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그렇게 작가가 죽고 난 후에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미국 이 문학계에서 이 작품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작품의 진문맥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 현대문학사의 신기원을 연 그런 가장 중요한 현대문학의 한 작품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년 미국 고등학생들이 필독서를 읽어야 되는 그런 작품이 되었고, 또 일반 독자들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즐겨 읽는 그런 작품이 바로 위대한 개츠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많이 읽기도 했고 이 작품으로 또 책을 쓰기도 했고 강연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꼭 제가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작품을 읽고 나면 개츠비라는 이 주인공이 별로 위대해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낭만적인 사랑을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뭐가 위대한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개츠비가 위대하다기보다는 이 개츠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 배경으로 삼고 있는 1920년대 당시 미국 사회를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풍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작품을 여러 번 많이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좋은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까? 읽을 때마다 좀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해석도 좀 다르게 생각이 되고, 이 개츠비라는 주인공의 행동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죽음이라든가 그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이 제일 처음에 읽었었던 때와 좀 전혀 다르게 그런 해석되고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작품은 사랑과 그런 열정, 그리고 이 야망과 성공, 행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한테, 우리 인간에게 추구할 만한 그런 바람직한 좋은 삶인가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강연을 가면 특히 사랑이나 어떤 열정이 주제일 경우에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믿습니까?
뭐 사랑을 믿는다는 의미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가치, 변하지 않는 오래가는 그런 사랑의 지속성, 이런 것을 믿느냐, 사랑의 순수성을 믿느냐, 그런 말입니다. 요즘은 뭐 워낙 이런 낭만적인 사랑보다는 그런 계산적이고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많아서 그런지, 혹은 그 생물학자들이 흔히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전부 다 그런 화학물질의 그런 작용일 뿐이고, 사랑이 이어기 한 길어야 뭐 1년, 많이 가야 뭐 3년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열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그냥 잠시 동안 우리 일시적으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런 도취된 일단 정신 착란 비슷한 그런 순간적인 상태의 열정일 뿐이야. 그래, 그 시간만 지나면 콩깍지가 떨어져 나가고 남는 것은 그런 냉정하고 차가운 현실밖에 없어. 진실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란 건 믿을 게 못 되고 사랑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보는 게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콧 피츠제르드는 이 소설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 사회에서도 당시 어떤 사라져가는 그런 순수하고 낭만적인 열정의 사랑에 대한 향수 같은 걸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 이 개츠비의 행동을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남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랑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상적이고, 나쁘게 보면 또 좋게 보면 낭만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랑이 참 재밌는 거는 이 개츠비는 원래 굉장히 가난한 빈농 출신입니다. 이게 1920년대가 배경이고, 이 주인공이 원래 태어났던 것은 한 1880년, 1900년 전후이니까요. 그 1900년 전후에 어떤 미국 사회의 그런 가난한 시골 출신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그 출신인 개츠비가 20대 한 중반대 갖고는, 그때 1910년대 전후에 갖고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이 돼서 이제 장교가 됩니다. 그때 어떤 루이빌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바로 데이지라고 하는 개츠비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데이지라는 그런 부잣집 아가씨를 우연히 알게 됩니다. 데이지는 굉장히 큰 부잣집 딸입니다. 그리고 한 18세 정도밖에 안 된, 그래서 집에서 늘 파티 열고 클럽 다니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에 그런 압구정 뭐 강남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잠시 유행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신세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지가 뭐 아직 한참 이제 28 청춘이니까 맨날 집에서 부잣집이고 그러니까 파티 열고 그랬는데, 그때 우연히 개츠비가 갔다가 그 아름다운 데이지한테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다행히 개츠비가 뭐 장교복 입고 있으면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그리고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얼굴이 좀 잘생긴 멋진 미남자여서 그런지 데이지도 개츠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개츠비도 신분차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이건 좀 넘사벽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감정이 난 건 결국 훅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츠비가 너무너무 데이지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때 1차 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개츠비는 5년간 미국을 떠나서 유럽 전쟁터로 참전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현재 그 전쟁터에서 개츠비는 계속 데이지를 그리워했겠죠.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 있으니까 자기의 첫사랑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그녀가 점점 자기 마음속에서는 환상 속의 그대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개츠비는 자기를 기다려달라고 당연히 말했겠죠. 그런데 데이지는 개츠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데이지는 워낙 부잣집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자랐고요. 개츠비가 유럽으로 떠나고 난 후에 일편단심 그런 마음으로 개츠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루에 뭐 대여섯 명씩 만나서 데이트를 할 정도로 늘 다시 파티를 하고, 그러다가 엄청난 그런 재벌 2세인 큰 부잣집인 아들인 그 톰 부캐년이라는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남자가 당시로서도 가격이 한 30만 불짜리
진주 목걸이를 딱 약혼 선물로 주면서 30만 불이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도 수억짜리 그런 약혼 선물로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데이지한테 청혼을 하게 되고, 데이지 그걸 마다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뉴욕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개츠비가 와서 돌아봐 보니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데이지는 이미 딴 남자랑 부잣집 남자랑 결혼해갖고 뉴욕을 가버렸고 자기는 빈털터리잖아. 그런데 마침내 이 개츠비한테 큰 행운이 따릅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그때는 금주법 시대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법에 걸려갖고 범죄가 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츠비한테 우연히 약간 좀 불법적인 그런 뉴욕의 그런 마피아들하고 손잡고 밀주를 만들어냅니다. 밀주, 불법적인 술을 만들어서 팔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큰 부자가 되니까 개츠비가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데이지가 살고 있는 뉴욕 거기 동네는 전통적인 부자들 살고 있는 이스트 웨거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바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웨스트 에거라고 부르는 신흥 부자촌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대한 저택을 짓고는 주말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파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파티를 하느냐? 단순히 자기가 부와 성공을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데이지도 파티를 좋아하니까 결국 자기 파티하는데 집에 놀러 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데이지의 사랑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둘 사이에 중개자 한 명 끼어들게 되는데, 이 소설에 어떻게 보면 숨은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닉 캐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화자입니다. 데이지하고는 먼 친척 사이기도 하고, 데이지의 남편인 톰 부캐넌하고는 또 대학교 예일대 동창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친구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뉴욕에서 이 친구도 성공과 야망을 쫓아서 이제 월스트리트가 증권가로 진출하게 돼서 뉴욕에 옵니다. 근데 하필이면 개츠비의 그 저택 앞에 있는 조그만 집에, 결국은 개츠비 집이죠. 거기에 새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개츠비가 닉 캐러웨이가 바로 데이지라고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닉에게 막 접근을 해가지고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닉을 중간에 끼워서 데이지와 개츠비는 다시 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5년 만에 만나갖고 잃어버린 5년간의 사랑을 되찾고 막 행복해졌을까요? 그게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데이지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고 또 어린 딸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남편하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톰 부캐넌이라는 남자는 데이지가 뭐라고 부르냐면 짐승 같다고 합니다. 그냥 운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대학 때부터. 또 운동부 출신이라서 덩치는 크고 막 진짜 근육질이긴 하지만 머리는 텅텅 비었고 굉장히 또 인종차별주의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만해요. 게다가 더 나쁜 것은 그 동네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남자의 아내와 또 이렇게 몰래 혼의 연애를 막 즐기고 바람 피고 있는 거죠. 그걸 데이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삶이 데이지도 행복하지 않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자기의 과거 옛사랑 개츠비가 나타나서 다시 우리 과거로 돌아가자. 난 너를 다시 아직까지 사랑하니까 내게로 돌아와줘. 나도 이제 이만큼 성공했고 돈도 많고 부자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한테 와. 라고 막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결국 사랑이 이루어지는 해피엔딩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결국 개츠비는 죽게 됩니다. 우연히 이 데이지가 운전하던 차가 이 자기 남편과 바람났던 여인을 치여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차가 또 개츠비 차였거든요. 그래서 죽은 여자의 남편이 개츠비가 죽은 걸 알고는 몰려와가지고 개츠비를 총으로 사 죽여버리고 자기도 자살하고 말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죠. 결말은 그렇게 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개츠비는
돼지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자기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그 부를 모두 어떻게 해서라도 다 이용해서라도 자기 사랑을 되찾고 싶어 했지만 정작 데이지는 중간에서 막 고민만 하다가 막상 그렇게 사고 난 후에 개츠비가 죽고 난 후에는 장례식장에 와 보지도 않고 조전도 보내지 않고 자기 남편하고 유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개츠비의 사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줄거리는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런 것입니다. 과연 개츠비가 그토록 자기의 열정을 바쳤던 그 사랑이 결국은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리고 개츠비도요, 5년 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5년 내내 환상을 키웠었고 막상 5년 뒤에 다시 만난 그 데이지는 자기가 꿈꿔왔던 그 환상 속에 데이지와는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닉이라는 친구가 개츠비한테 그러거든요. 아, 데이지 목소리가 정말 굉장히 아름다워.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말을 망설이니까 개츠비가 뭐라냐 하면 돈으로 짤랑거리는 목소리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데이지가 개츠비 집에 처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개츠비가 이제 자기가 이제 성공했다는 걸 과시하려고 자기 저택에 있는 옷장을 막 열어갖고 이 영국제 엄청나게 고가의 비싼 옷들을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갑자기 데이지가 눈물을 막 흘려요. 그래서 개츠비가 내 사랑에 감동받아가지고 우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데이지가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난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는 난 처음 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츠비도 좀 황당했겠죠. 어찌 보면 개츠비는 이 데이지가 자기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런 사랑, 열정을 바칠 만한 그런 이상화된 여인이 아니라는 것, 현실을 통해 명확하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자기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흠한 사랑이죠. 과연 또 데이지라는 여성이 정말 한 인간의 목숨을 걸고 사랑을 바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던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닉 캐리웨이가 개츠비가 죽고 나서 개츠비에 대해서 하나 비평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비록 굉장히 감상적이기도 하고 또 이미 지나간 현실을, 그죠? 이미 지나간 사랑을 억지로 돈의 힘으로 되돌리려고 되찾으려고 하는 사실 좀 그런 어리석은 광기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의 그 순수성, 그 마음만은 당시 뉴욕 사회에 팽배하고 있던 그런 속물성이라든가 그런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물질주의에 대한 비교가 된다고 보는 거죠. 개츠비는 적어도 그런 속물주의에 물들지 않았고 그런 순수한 사랑의 열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자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사랑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런 사랑의 열정이란 것은 과연 그냥 일시적인 우리 눈에 콩깍지에 씌웠다가 사라지는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데이지를 통해서는 데이지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데이지는 지금 23살밖에 안 됐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지났지만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예요. 그렇지만 남편하고는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지는 인간으로서 자아실현이라든가 뭔가 어떤 꿈과 희망을 추구하기보다는 매일매일 그냥 파티장에 가고 이렇게 재미없는 삶을 보냅니다. 그래서 데이지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 뭐 하지? 그리고 내일은? 그리고 30년 뒤엔 또 뭐 하지? 그러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권태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은 뭐 부자다
라고 했어. 매일 파티를 한다고 했어. 어떤 비싼 물건을 산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그런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자기가 꿈이 있고 어떤 열정을 바칠 만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무언가를 추구할 때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화자인 니케르웨가 이 모든 사건을 다 겪고 난 뒤에 이 사건을 이제 성찰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균형 잡힌 인간이 되고 싶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균형 잡힌 삶이란 무엇일까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어떤 그런 높은 이상과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균형을 가진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지금 개츠비의 줄거리와 주제에서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면 또 스포일러가 될 것 같고, 이 작품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어떤 지나간 사랑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고 또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